사랑 없는 청춘, 지혜 없는 노년. 이것은 실패한 인생이다. 청춘의 특권은 사랑이고 노년의 의무는 지혜다. 성숙한 노년을 위해 지혜를 쌓아가라. 노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경륜과 지혜를 가진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더불어 허약하고 능력 없고 영향력 없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60이 넘은 사람들 대부분은 노인이라는 말을 듣거나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말이 부정적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첫째,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남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점.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부족한 점. 셋째, 실력은 없으면서 현재의 직위나 과거의 직위 또는 나이를 앞세워 권위를 세우려 하는 점. 넷째,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고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점. 다섯째, 윤리 도덕적 기준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점. 여섯째, 나이 많은 사람을 젊은이들이 이해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구태의연한 말과 행동을 하는 점. 일곱째, 대가를 받기 좋아하거나 공짜를 좋아하는 점. 여덟째, 신체적 외모, 옷차림, 말씨 등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점. 이 같은 행동과 태도나 말씨는 노인의 의미와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 발전한다고 하죠. 노년기 이후에도 계속 발전 가능하기에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나이 60세가 넘어 노년기에도 계속 발전하는 방법은 나이 먹으면서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이 아닌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개인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른이라는 말에는 오랜 시간을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에 갖추어야 할 덕성은 지혜라고 주장했다. 단순히 오래 살았다고 경험이 많다고 학식이 많다고 반드시 지혜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혜는 오랜 생애 기간을 통해 얻은 많은 경험을 깊이 있게 성찰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는 행동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얻은 교훈으로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조언하고 젊은 세대를 진정으로 멘토링 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 둘째, 겸손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로 자기의 직위나 역할에 맞는 새로운 지식을 갖추려고 노력할 것. 셋째, 윤리 도덕적 기준이나 규정을 지키려 노력하고 모범을 보일 것. 넷째, 나이를 앞세워 변명하지 말고 젊은이들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질 것. 다섯째,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고 베푸는 태도를 가질 것. 여섯째, 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후배와 후손 그리고 사회 발전을 생각하는 태도를 가질 것. 일곱째, 가능하면 외모도 가꾸고 단정한 옷차림을 갖출 것. 인생 100세 시대의 60세 이후 부정적 노인의 이미지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절반을 더 산다는 것은 자신과 가족과 사회에서 자신을 소외시켜 장수가 재앙이 될 가능성을 높여줄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나이가 많아지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줄 알았는데 성숙해지는 일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 절제해야 할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치 없이 떠드는 행동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노인이 존중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노인이 큰 소리를 내면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지하철을 타보면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목소리가 큰 노인들이 보입니다.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도 아는지 모르는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늙으면 청력이 떨어져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오죽하면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노인을 보게 되면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늙을수록 입은 무겁게, 지갑은 가볍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피하게 되고 돈을 잘 쓰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이가 많다고 해서 크게 말하거나 강하게 말하지 마세요. 나이나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착각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꼰대 같은 행동이 없습니다.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노인만큼 추한 것이 없습니다. 성숙함과 나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런 행동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오랜 시간 굳어져 온 습관 때문이죠. 내 행동이 배우자나 자식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나요? 이제 우리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입시다. 이런 모습이 내면이 성숙하고 존경스러운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두 번째는 허세나 허풍을 심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허세나 잘난 척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맞장구를 쳐주면 밤을 새워 말할 것 같은 모습이 가관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식 자랑 밖에 할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자식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으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이 매번 돈을 해달라고 하거나 사고를 쳐서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이지요. 안 그래도 나는 내 자식 때문에 힘든데. 옆에서 자식 자랑을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게 되는 것이 본능입니다. 내 욕은 참을 수 있어도 누가 내 자식 욕하는 것은 못 참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을 자랑함으로 상대방에게 혹시나 신뢰가 될 수 있다면 차라리 아무 말 말고 부부끼리 서로 자식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만 다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소식을 들어보니 친한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자랑을 하다 보면 실제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허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추하게 늙는 것보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고 처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에게 소문을 듣거나 생각만을 가지고 타인에게 낙인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한 가지 모습만 보고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50대 중반인데 한 모임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그 나이에 무슨 기술을 배우냐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던 일이나 하라고 하면서요.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더니 5년 만에 어느 정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정말 내 생각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단정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만 대화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모를 가꾸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이 들어 누가 알아준다고 외모를 꾸미냐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외모도 경쟁력이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내면만큼이나 외모도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은 50대, 60대라도 선크림이라도 바른 사람이 훨씬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창회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같은 아이인데도 늙지 않은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현재 친구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시면 더욱 빛나는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노인이 될수록 사람은 게을러지기 마련인데요. 이미 굳어버린 생활 습관이나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고 고치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 아름답게 늙어간다, 늙을수록 매력있다, 늙으니까 중한 멋이 있다라는 말들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언제나 우아하고 밝은 인상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 걸기가 어렵고 괴팍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술 먹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기분 좋게 한잔하는 것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술 먹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한다던가 같이 술 마시는 일행에게 욕설을 한다던가 하는 행동은 미성숙한 어른 꼰대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예전에 한 가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려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준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술에 취해 내 생각을 옆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과 치매 없는 노년기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과 몸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5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알기.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특히 노년기의 신체적인 질병이나 손상은 큰 낙담으로 이어져 우울해지기 쉽다. 노년기에는 신체 건강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이 이전 시기에 비해 더 필요하다. 그러려면 병원을 더 자주 찾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같은 신체 건강 이상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질병의 예방과 조기 진단을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 건강한 식단 유지하기.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 라는 말이 있다. 몸에 좋지 않은 한 끼의 해로운 식사가 바로 동맥에 손상을 끼치고 몸에 이로운 한 끼 식사로 신체는 이 손상을 복구한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는 100세 이상인 사람이 많은 장수마을이다. 이들은 육류와 설탕을 적게 먹고 채소와 콩, 통곡물 등 신선식품을 더 많이 먹는 장수식단으로 식사를 한다. 장수연구에서는 되도록 적게 먹는 영양실조 없는 열량 제한이 장수로 이어진다고 하니 일주일에 이르는 열량을 평소보다 75%로 줄인 식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세 번째, 운동으로 땀 흘리기. 65세 이상 노인 중 10%만 운동을 한다는 통계가 있다. 운동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산량과 근력을 늘리고 심장과 폐, 혈관을 더 건강하게 하고 몸을 튼튼하게 한다. 하루에 15분 정도 뛰기만 해도 심장병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45% 줄어든다.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으로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권장된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보자. 달리기나 뜀뛰기를 한 다음 숨 고르기를 한다면 건강한 수명이 몇 년 더 늘어날 것이다. 가능하다면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기.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관심사를 공유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노년기의 인지 기능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해 정신적으로 자극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기 배우기, 노래 배우기, 정원 가꾸기, 글쓰기 등 여러 분야에서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배우고 취미 생활을 한다면 우울증과 치매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공자가 말하길 노년기는 성숙한 시기로 어린 시절에 비해 더욱 현명해지기 때문에 더 진취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하고 정신 건강 유지하기. 사실 우리 인생은 스트레스로 가득하다. 가장 좋은 일도 때론 스트레스가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소화장애뿐 아니라 당뇨병, 심장병, 암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분노, 우울, 불면 등 정신장애를 일으키고 노화를 가속해 치매 발생률도 높인다. 잘 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이뤄진다. 낙관적이고 태평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한다.
매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라면 가장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된다.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긍정적이며 목표로 정한 일을 더 잘 해내고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가 지나면 잠자리에 누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일을 찾아보자. 지난 수천 년간 여러 종교에서 권한 명상도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인도 요가, 중국의 태극권, 우리나라의 단전호흡 등 신체 운동과 결합된 명상법도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사랑 없는 청춘, 지혜 없는 노년. 이것은 실패한 인생이다. 청춘의 특권은 사랑이고 노년의 의무는 지혜다. 성숙한 노년을 위해 지혜를 쌓아가라. 노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경륜과 지혜를 가진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더불어 허약하고 능력 없고 영향력 없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60이 넘은 사람들 대부분은 노인이라는 말을 듣거나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말이 부정적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첫째,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남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점.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부족한 점. 셋째, 실력은 없으면서 현재의 직위나 과거의 직위 또는 나이를 앞세워 권위를 세우려 하는 점. 넷째,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고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점. 다섯째, 윤리 도덕적 기준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점. 여섯째, 나이 많은 사람을 젊은이들이 이해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구태의연한 말과 행동을 하는 점. 일곱째, 대가를 받기 좋아하거나 공짜를 좋아하는 점. 여덟째, 신체적 외모, 옷차림, 말씨 등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점. 이 같은 행동과 태도나 말씨는 노인의 의미와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 발전한다고 하죠. 노년기 이후에도 계속 발전 가능하기에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나이 60세가 넘어 노년기에도 계속 발전하는 방법은 나이 먹으면서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이 아닌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개인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른이라는 말에는 오랜 시간을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에 갖추어야 할 덕성은 지혜라고 주장했다. 단순히 오래 살았다고 경험이 많다고 학식이 많다고 반드시 지혜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혜는 오랜 생애 기간을 통해 얻은 많은 경험을 깊이 있게 성찰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는 행동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얻은 교훈으로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조언하고 젊은 세대를 진정으로 멘토링 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 둘째, 겸손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로 자기의 직위나 역할에 맞는 새로운 지식을 갖추려고 노력할 것. 셋째, 윤리 도덕적 기준이나 규정을 지키려 노력하고 모범을 보일 것. 넷째, 나이를 앞세워 변명하지 말고 젊은이들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질 것. 다섯째,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고 베푸는 태도를 가질 것. 여섯째, 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후배와 후손 그리고 사회 발전을 생각하는 태도를 가질 것. 일곱째, 가능하면 외모도 가꾸고 단정한 옷차림을 갖출 것. 인생 100세 시대의 60세 이후 부정적 노인의 이미지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절반을 더 산다는 것은 자신과 가족과 사회에서 자신을 소외시켜 장수가 재앙이 될 가능성을 높여줄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나이가 많아지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줄 알았는데 성숙해지는 일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 절제해야 할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치 없이 떠드는 행동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노인이 존중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노인이 큰 소리를 내면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지하철을 타보면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목소리가 큰 노인들이 보입니다.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도 아는지 모르는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늙으면 청력이 떨어져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오죽하면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노인을 보게 되면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늙을수록 입은 무겁게, 지갑은 가볍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피하게 되고 돈을 잘 쓰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이가 많다고 해서 크게 말하거나 강하게 말하지 마세요. 나이나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착각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꼰대 같은 행동이 없습니다.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노인만큼 추한 것이 없습니다. 성숙함과 나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런 행동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오랜 시간 굳어져 온 습관 때문이죠. 내 행동이 배우자나 자식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나요? 이제 우리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입시다. 이런 모습이 내면이 성숙하고 존경스러운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두 번째는 허세나 허풍을 심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허세나 잘난 척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맞장구를 쳐주면 밤을 새워 말할 것 같은 모습이 가관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식 자랑 밖에 할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자식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으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이 매번 돈을 해달라고 하거나 사고를 쳐서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이지요. 안 그래도 나는 내 자식 때문에 힘든데 옆에서 자식 자랑을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게 되는 것이 본능입니다. 내 욕은 참을 수 있어도 누가 내 자식 욕하는 것은 못 참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을 자랑함으로 상대방에게 혹시나 신뢰가 될 수 있다면 차라리 아무 말 말고 부부끼리 서로 자식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만 다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소식을 들어보니 친한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자랑을 하다 보면 실제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허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추하게 늙는 것보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고 처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에게 소문을 듣거나 생각만을 가지고 타인에게 낙인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한 가지 모습만 보고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50대 중반인데 한 모임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그 나이에 무슨 기술을 배우냐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던 일이나 하라고 하면서요.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더니 5년 만에 어느 정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정말 내 생각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단정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만 대화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모를 가꾸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이 들어 누가 알아준다고 외모를 꾸미냐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외모도 경쟁력이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내면만큼이나 외모도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은 50대, 60대라도 선크림이라도 바른 사람이 훨씬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창회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같은 아이인데도 늙지 않은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현재 친구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시면 더욱 빛나는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노인이 될수록 사람은 게을러지기 마련인데요. 이미 굳어버린 생활 습관이나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고 고치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 아름답게 늙어간다, 늙을수록 매력있다, 늙으니까 중한 멋이 있다라는 말들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언제나 우아하고 밝은 인상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 걸기가 어렵고 괴팍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술 먹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기분 좋게 한잔하는 것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술 먹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한다던가 같이 술 마시는 일행에게 욕설을 한다던가 하는 행동은 미성숙한 어른 꼰대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예전에 한 가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려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준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술에 취해 내 생각을 옆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과 치매 없는 노년기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과 몸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5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알기.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특히 노년기의 신체적인 질병이나 손상은 큰 낙담으로 이어져 우울해지기 쉽다. 노년기에는 신체 건강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이 이전 시기에 비해 더 필요하다. 그러려면 병원을 더 자주 찾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같은 신체 건강 이상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질병의 예방과 조기 진단을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 건강한 식단 유지하기.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 라는 말이 있다. 몸에 좋지 않은 한 끼의 해로운 식사가 바로 동맥에 손상을 끼치고 몸에 이로운 한 끼 식사로 신체는 이 손상을 복구한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는 100세 이상인 사람이 많은 장수마을이다. 이들은 육류와 설탕을 적게 먹고 채소와 콩, 통곡물 등 신선식품을 더 많이 먹는 장수식단으로 식사를 한다. 장수연구에서는 되도록 적게 먹는 영양실조 없는 열량 제한이 장수로 이어진다고 하니 일주일에 이르는 열량을 평소보다 75%로 줄인 식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세 번째, 운동으로 땀 흘리기. 65세 이상 노인 중 10%만 운동을 한다는 통계가 있다. 운동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산량과 근력을 늘리고 심장과 폐, 혈관을 더 건강하게 하고 몸을 튼튼하게 한다. 하루에 15분 정도 뛰기만 해도 심장병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45% 줄어든다.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으로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권장된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보자. 달리기나 뜀뛰기를 한 다음 숨 고르기를 한다면 건강한 수명이 몇 년 더 늘어날 것이다. 가능하다면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기.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관심사를 공유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노년기의 인지 기능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해 정신적으로 자극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기 배우기, 노래 배우기, 정원 가꾸기, 글쓰기 등 여러 분야에서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배우고 취미 생활을 한다면 우울증과 치매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공자가 말하길 노년기는 성숙한 시기로
어린 시절에 비해 더욱 현명해지기 때문에 더 진취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5번째, 스트레스 관리하고 정신 건강 유지하기. 사실 우리 인생은 스트레스로 가득하다. 가장 좋은 일도 때론 스트레스가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소화장애뿐 아니라 당뇨병, 심장병, 암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분노, 우울, 불면 등 정신장애를 일으키고 노화를 가속해 치매 발생률도 높인다. 잘 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이뤄진다. 낙관적이고 태평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한다. 매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라면 가장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된다.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긍정적이며 목표로 정한 일을 더 잘 해내고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가 지나면 잠자리에 누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일을 찾아보자. 지난 수천 년간 여러 종교에서 권한 명상도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인도 요가, 중국의 태극권, 우리나라의 단전호흡 등 신체 운동과 결합된 명상법도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다.